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준 씨의 눈길에 대한 눈길을 봤고, 그리고 황지우 씨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보았습니다. 서정윤 씨의 시도 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것은 그리움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움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남을 그리워합니다. 그 존재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를,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을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치 그리움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움 자체가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그리움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 인간은 그 슬픔을 이렇게 안으로 저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이렇게 미화시킵니다. 승화시켜요. 특히 예술가들은 그런 경향이 심하죠. 하지만 잠시 드러난 그림을 통해서 또는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애틋한 영혼의 간절함도 결국은 그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만남을 그리워하다, 만남을 포기하고 그리움을 그리워하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에드바르드 뭉크의 이별이라는 그림이에요. 1896년도 작품인데, 뭉크 그림이 늘 그런 것처럼 이 그림 역시 형체가 사실주의적이진 않죠. 어차피 뭉크는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원했고,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실제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다만 내 영혼의 이 꿈틀거림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 뭐 그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별을 하고 지금 막 돌아서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어요. 떠나가는 여인을 쳐다보면 고통이 더 심각할 것 같아. 너무 아프고 처절할 것 같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돌아서서 가는데 하늘거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가 않고 마치 영적인 어떤 존재처럼, 영혼의 존재인 것처럼 실제는 없고, 그렇게 이렇게 훌훌 바람처럼 슉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자에겐 눈과 코와 입이 있는데 여성에겐 그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쁘게 급히 떠나가는 그녀가 내 의식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사실은 나는 사라져버리게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녀 쪽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뭉크가 아마도 이 그림의 남자는 자기 자신인 것 같은데, 음, 어, 뭉크가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그니 유올이라고 하는 이, 그 어렸을 때 친구였던 여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이 여성이 굉장히 우아했던 것 같아요. 외모가 상당히 지적이었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더욱이 뭉크는 가족이 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일찍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가족의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이 다그니 유올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뭉크가 알고 있던 친구하고 이, 이 삼각관계가 아니고 사각관계가 발생하는 바람에 여성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에게 가버렸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 더 안타까운 건 이 여성조차도 뭉크의 가족들처럼 그 일찍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 청년의 총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마치 이 여성이 떠나가는 게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너울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세 이제 촛불이 바람에 휙 날리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 같은 이별 그림인데 이 뭉크가 189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예. 뭉크는 많은 이별을 겪었어요. 5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었고요. 그 누나도 똑같이 결핵으로 조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변해갔고 사실은 좀 광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크는 굉장히 악몽이나 무서운 환상에 시달리곤 했다고 해요.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어렸을 때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남동생도 결혼한 후에 몇 달 뒤에 죽어요. 대부분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했던 여인도 떠나갔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 뭉크의 그림을 보면 항상 그 그림 자체가 있고 그 그림을 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1894년도 그림인 이별 이 그림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그 그림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낭만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얼굴이 있고 돌아섰지만 여성은 촛불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둘 사이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진정한 만남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그 뭉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뭉크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고갱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철학자 니체 뭐 라이나 마리아 릴케 해밍웨이 뭐 따져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진정 그 만남 속에 행복을 경험하고 그 삶을
온전하게 완성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뭉크의 또 다른 그림인데 숲을 향해 가는 두 연인을 그려놓고 있죠. 예. 이 그림이 두 개 있는데요. 둘 다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래도 하나는 판화인데 판화의 특징이 좀 나타나죠. 근데 하나는 그래도 색깔이 있고 뭔가 초록이 등장하는데 반해서 다른 것 하나는 이렇게 겨울 냄새가 나요. 늦가을 정도에.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기쁨으로 가는 모습보다는 이 뒷모습이 어, 겨우 의지하고 지탱하면서 그 숲을 향해 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는 사는 게 물질적으로 또 가난해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누굽니까? 그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 기억나시죠? 예, 이제 많이 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키스라는 그림을 뭉크도 그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림트의 그림과 그렇게 욕망에 젖어서 환상 속에 살았던 사람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쓸쓸함과 그런 회한의 이미지를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키스의 이미지예요. 1897년도 그린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여기는 클림트는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보였던 클림트의 키스에는 실제로는 남녀가 키스를 정말 했는지 남자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그 그림을 보면 여성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의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 맡긴 모습이요. 근데 뭉크의 그림에는 여성이 그렇게 가녀리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로의 연합을 이뤄냅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이 형체가 사라져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 명과 한 명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그냥 형체로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색깔로 보면 결국 여기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남녀가 사랑의 키스를 하는데 무슨 골방 같은 데서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럽지 못하고 또는 들킬까봐 몰래 하는 키스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몰래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사람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누구에게? 죽음에게. 네, 그런 느낌을 줘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뭉크의 그림을 쭉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만남을 그리워하는데 그 만남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 수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함께 움직인다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서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우연이거든요. 지구에 있는 75억의 인구 중에 오늘 아침 8시 15분에
이 신도림행 지하철 2호선 세 번째 객차에 나와 함께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굉장한 인연인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와도 그 안에 만남이 없어요.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만남은 없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술집 같은 데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깔깔거립니까? 예. 근데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죠.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고요. 그건 단순히 만남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향해 다가가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이 만남이 아닌 만남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별이나 그리움과 관련된 수많은 그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읽고 또 TV나 인터넷에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뭐 유행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그때 그 어떤 순간을 어, 저도 옛날에 그 누구였죠? 서세원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는 우리들은 흔적도 이렇게 나아가는 노래인데 그 노래 들으면 늘 술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감정을 즐겼던 것 같아요. 실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다기보다 혹시 그걸 즐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약간 메조키스트적인 증상인데, 네, 네 어쨌든 어, 만남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만남은 나와 너가 만나는 거거든요. 나와 너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회사 동료나 가까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도 있고, 가만히 나 자신을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관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 대화의 내용이 그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 대화의 내용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사실은 모두 다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당연하죠. 근데 그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든 감정이든 어떤 가치 판단이든 상관없이 뭐 취미든 뭐든 내가 상대방과 만나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 마음 속에 새겨진 것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냐면, 만남은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나하고 너와의 만남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지, 나의 몸과 너의 몸의 만남도 아니고, 그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또는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과, 그 마음은 경험의 집합이니까, 그 내 마음, 즉 내가 경험한 것들과 네가 경험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들과 네가 경험한 것들로부터 나온 나의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은, 그건 내 가치관이 아니라 경험이 만들어낸 짝퉁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할 때 그 말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이, 저 사람과 다른 나의 경험이, 나와 나의 경험과 다른 저 사람의 경험이 각각 만들어낸 어떤 나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생각 덩어리들이 서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것들을 입을 통해서 발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결론은 간단해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건, 내가 나를 한 번도 나로 드러내지 않고, 네가 나에게 한 번도 너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볼 수 없고 너도 나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음,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만들어진 너 아닌 너를 내가 보게 돼요. 그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조심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음에 드니까, 편안함을 느끼니까, 뭉크처럼 그 여인이 어, 나의 안식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에게로 다가갑니다. 너에게로 가까이 가요. 잘 들으세요. 너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너에게로 가까이 갈수록 실제 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에게로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그 너는 실제 너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너예요. 그 상상하는 너에게로 내가 가까이 가는데, 내가 상상했던 너에게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림을 같이 하면서 더 너에게로 가까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까이 갈수록 너는 나에게 낯설어져요. 이때 너는 진짜 너예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뜯어놓은 알맹이라고 할까? 포장지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 그 속에 있는 진짜 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존재, 이 내가 원한다라는 말이 내 경험이 원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결혼한 후에 또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처음 느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식는 거예요. 또 오래 지냈는데도 그냥 잘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는 그냥 친구 같아. 참 좋은 동료야.
그냥 동반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는 일과 그 사람이 만든 일이 그냥 잘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의 어떤 것과 그 사람의 경험의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요. 아예 문제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하고 너는 평생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당연히 이별도 없는 거예요. 원래 만난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인간관계가 아주 단순한데, 그냥 만나면 나와 넌데, 그 나와 너를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만나면 되는데. 근데 그 가장 쉬운 것이 그렇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